매주 월요일 직격 토론을 꾸며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화두를 놓고 스페셜 직격 토론으로 꾸미겠습니다. 매주 도와주시는 이재호 전 의원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오늘 출연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김종민 의원, 이게 네. 김태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네. 나왔던 거 아닙니까? 딱 그렇죠. 일주일 전에. 네. 그런데 뭐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하고 준비를 해서 나온 겁니까? 불쑥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된 당연히 거예요? 준비는 했죠. 우리 고위당정에서도 논의를 하고요. 당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좀 만들고 여론조사도 해봤습니다. 예. 네, 국민들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예. 그리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원내대표 연설이라는 게 무슨 당론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 우리 당의 어떤 논의 방향, 공론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공감대 속에 예. 이제는 행정수도 이전 완성할 때가 됐다. 예.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국회 분원 문제에 대한 예산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원내대표가. 세종시의 국회 그렇죠. 분원을 예. 설치하는. 그 20대부터 내려오던 이제 숙제거든요. 예. 박병석 의장이 이제 그걸 하자고 또 의장 되시면서 공약까지 하신 사람 아니라 올해를 넘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원내대표한테 고민이었던 겁니다. 자, 올해 만약에 설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부분적인 설계를 가지고 분원을 설치를 하게 되면 네. 다시 온전한 국회를 내려보내려면 다시 또 지워야 이 된다. 설계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된다면 올해 안에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 거죠. 이재호 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번에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한 것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22번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난 그건 문재인 정부가 23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죠. 네. 지금 이제 김 의원님 말씀 들으면 뭐 상당히 당내 준비가 돼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행정기관을 옮긴다든지 뭐 수도 서울에 있는 여러 그 정부기관이나 이런 게 좀 더 옮긴다든지 이런 거는 뭐 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청와대와 국회를 옮긴다. 이건 결국 수도를 옮긴다는 건데 그거는 나는 좀 불쑥한 이야기 같아요. 나는 당에서 충분히 검토하거나 청와대나 정부하고 검토해서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서 당이 김태년 대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김태년 대표가 그냥 불쑥 하는 김에 그냥 뭐 김현미 장관 부동산 정책 발표하듯이 그냥 청와대와 국회도 옮긴다 이렇게 충격을 준 건데 청와대를 국회를 옮기는 건 그건 행정수도가 아니고 그 수도를 옮기는 거죠. 수도를 서울을 옮기는 건데 그럼 서울을 옮긴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그 반응하고 행정기관을 옮겨서 세종시를 좀 더 행정도시로 좀 더 크게 한다 했을 때 국민들이 반응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를 옮긴다 그러면 반대가 많을 거라고 보신다? 그렇죠. 서울을 옮긴다 하는 건 물론 반대가 많죠.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게 당에서도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거다. 바로 보세요. 김종민 의원. 저는요 이제 이 문제를 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정책으로 이게 당장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도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에 당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이게 이제 정치 공세 아닌가 하는 자꾸 이제 생각이 드는 이걸 게 부동산 정책이라고 공격하는 거는 예. 정치 공세다. 이걸 부동산 정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걸 누가 이게 이 행정수도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다고 해서 부동산이 바로 영향을 받겠어요.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런 거 우리 몸에 보면 세종시는 좀 뛴다잖아요. 뭐 그것도 호가가. 이제 그것도 정확한 팩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가 호갱이라고 하는 무슨 이제 이 앱에 나온 얘기고 우리 한국감정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이 집값 동향이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좋은 정보는 아니고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보약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당장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약을 먹는다. 야, 이거를 무슨 한약을 감기약으로 주느냐.
이거는 감기약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체질 개선을 해서 감기에 안 걸리는 체질로 가는 좋습니다. 효과는 있겠지만 그건 알겠고. 당장의 의미는 전혀 맞습니다. 관계가 없는 지금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이재호 전 의원이 주장하신 이거는 사실상 천도, 서울, 수도를 옮기자는 거 아니냐. 거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이 자꾸 이게 2004년도에 그 헌법재판소 판결 때 논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천도라는 말을 왜 쓸까요? 그러니까 수도라고 하는 거는 아주 행정적인 의미거든요. 수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지금 우리 이재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뭐 서울을 옮긴다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쓰시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봉건 국가 때 얘기입니다. 왜? 왕이 존재하는 곳은 예. 하늘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어서 천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현대 않다. 국가에서는 행정기능입니다.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이 안전이 중요하지 대통령이 어디에 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잠깐만요. 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 수도를 옮기는 게 지금 팩트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 예. 외에 수도의 기능을 통째로 그러니까 수도의 기능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경제적으로 중심이다, 인력의 중심이다, 정보의 중심이다. 이런 모든 걸 다 해체시킨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천도라는 개념이에요. 그건 아니고 행정하는 입법사법 행정의 대표 기관만 이것이 효율성을 위해서 또는 국가적으로 전국의 누구나 다 이 최고 의사결정권자들하고 2시간 안에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균형적인 행정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수도를 옮기는 거죠. 근데 국회도 간다는 거고. 당연하죠. 네. 예. 그거는 지금 김 의원께서 말을 좀 어렵게 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노무현 정부 때 그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배 세력을 교체하려면 천도를 해야 한다. 그게 노무현 정권 때 한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천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 그 이야기고. 그리고 수도를 옮긴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정부 기관을 옮기는 게 아니고 수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물론 관습원법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헌재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수도라는 건 이런 거다 하는 걸. 그게 청와대와 국회였죠. 그게 이제 청와대, 상징적으로. 국회, 대법원. 그게 국가 권력의 핵심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대표해야 된다는 거. 대외적으로. 그 다음 네 번째가 바로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이 대표기관에 국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정을 통괄하는 다섯 번째 행정을 통괄하는 대통령이 소재지가 있어야 한다. 예. 이 다섯 가지를 수도 개념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이 아주 뭐 옛날 왕조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600여 년간 서울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헌재가 그대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를 지금 현대에서 수도라고 하는 건 뭐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보세요. 호주니 보세요. 호주에 그 캔버라로 수도를 옮겼잖아요. 근데 지금도 호주 그러면 사람들이 시드니를 더 그 국가의 대표적인 도시로 생각을 한다고요. 호주를. 예. 그러니까 가까운 우리하고 중앙아시아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인 그 카자흐스탄도 알마티가 옛날 수도였는데 지금 수르술탄으로 이제 옮겨놨는데 지금도 카자흐스탄 가면 다 알마티를 가려고 그래요. 수도로. 그러니까 수도라고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그러면 서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대한민국 그러면 세종이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설사 지금 옮긴다 받아봤어요.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헌법 개헌에다가 아주 대한민국 수도 세조에다 못을 박아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 아무리 세조로 옮긴다 하더라도 국가의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왜 서울이냐. 대통령하고 잠깐만, 국회가 있으니까 예.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이재호 의원님께 5가지 말씀하신 내용이요. 다 행정적인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런 핵심 행정기관이 있어야 된다. 뭐 대표기관이 있어야 된다. 대외적으로 행정적으로 대표하는 거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 서울이면 그럼 전 논산 살아요 지금. 예. 그럼 논산은 뭡니까? 그러면? 그 논산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 지방 도시죠. 그러니까 그게 차별이 있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행정적으로만 기능과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행정적 이외에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서울이 의미를 갖는다. 뭐 대외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거나 힘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 나머지 지방 국민들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 지방 도시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는 예. 왕이라고 하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던 권력. 이 왕의 권력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늘에서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천도라든가 수도라든가 한양이라든가 이런 게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교통통신도 발달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옛날엔 왕이 있고 나머지는 신하였잖아요. 지금은 온 제주도에 사는 분들, 신안 앞바다, 저 섬에 사는 분 다 주권자들이에요. 전국의 모든 주권자들이 살고 있는데 서울 요 1,000만 명만 사는 데만 여기가 특별한 도시다. 이런 개념 자체가 그거는 정근내적인 개념이라는 아니, 그거는 행정적인 기능. 네, 그러잖아요. 요거만 지금 현대적 의미의 수도의 의미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김 의원 주장도 뭐 그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 주장인데 나 그런 게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수도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미국 워싱턴 워싱턴이잖아요. 워싱턴 DC하고 뉴욕하고 어느 도시가 대표나죠? 아, 워싱턴 DC가 대표죠. 뉴욕은 아닌가요? 뉴욕은 미국의 큰 도시 하나죠. 아, 미국 가면 그리고- 뉴욕부터 먼저 가요, 항상. 그 뉴욕을 간다 그러면 뉴욕이 미국의 수도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수도가 아니라 그래서 뉴욕이 더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라를 대표하는 기능은 여러 가지 근데 있다는 거죠. 행정 기능만 워싱턴이 대표하는 그러지 거죠. 않아요. 저기 일본이요. 이게 하도 이 문재인 정권이 억지를 많이 쓰니까 내가 예를 하나 더 들 수밖에 없는데 일본이요. 우리가 똑같이 도쿄를 옮기려고 그랬어요. 똑같은 논리로 인구 분산하고 예.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쿄를 옮기자. 그때 어디로 가려고 그랬었죠? 뭐 가까운 데로 어디 갈렸죠. 오사카도 후보지에 올라오고 옮기려고 했는데 결국 일본 국민 여론이 무슨 소리냐. 일본이라 그러면 도쿄가 대표 도시인데 도쿄를 어디로 옮기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못 옮긴 거예요. 일본도.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고 지방 내가 사는 경북 영야이나 뭐 우리 김 의원님이 사시는 논산 이거는 대한민국의 한 지방 도시예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중심 도시가 있고 지방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방 도시에 산다고 해서 그것이 대한민국이 아니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자꾸 뭐 수도 서울을 옮긴다 그러면 내가 너무 보수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가 주장하는 건 그게 아니고 왜 안 되느냐. 지금 이 정부가 말하는 인구 분산, 예. 균형 발전 이를 위해서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한 번도 안 냈어요. 지금 22번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도 실효성 있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과 관계 없는 거고요. 아니, 아까 그러니까 제가 일본 얘기를 하셔서 잠깐만 말씀을 좀 하나만 드릴게요. 관계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 정책을 23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또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잠깐만요. 제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예. 제가 이제 우리 이 의원님께서 이제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 국민보다 한국 국민들이 좀 똑똑하다고 봐요. 저는. 우리 한국 국민들은 그 수도 문제를 또 그렇게 폄하한단 고루하게 말이야. 보질 않아요. 우리 한국 국민들은 정말 실용적으로 행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개방적이거든요. 상당히 가능성을 두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처럼 뭔가 우리가 지금 일본 문화를 받아들인 것처럼 이른바 이 위계 문화 이거 되게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아마 그런 게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게 별로 없다. 일본이요. 지금 말씀하신 동경으로 집중돼 있는 일본도요. 동경 집중도가요 34%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빼고 가장 높은 나라가 영국 36%거든요. 2등 일본, 대한민국 몇 프로입니까? 올해 지금 50% 넘었어요. 그러니까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통계를 네. 가지고 있는데 그거 바탕에는 지금 오랫동안 서울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낡은 고정관념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좀 이제 턴이 갈 때가 그러니까 이제 물론 김종민 의원의 주장은 수도권 집중이 너무 과밀하고 다 과도하니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과도하니 공멸하는 길이에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는 당연하죠. 예. 최소한 청와대와 국회는 세종시로 가서 청와대, 국회, 대법원. 예. 대법원까지 그래서 수도를 세종시가 옮기는 거죠, 행정의 중심 이제 행정수도로 가는 거죠. 가도록 한 것이 옳겠다. 수도를 옮기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우리 이재호 전 의원께는
그냥 수도로 옮기는 건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 말고 청와대, 국회, 대법원까지 세종시로 가게 될 때 실질적으로 벌어질 문제는 어떤 게 그 있다고 수도가 생각하세요? 옮겨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수도가 옮겨지는 건데 이런 겁니다. 수도 이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로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국민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행정기관을 옮기는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서울을 옮기는 게 아니고 수도를 옮기는 게 아니고 수도는 서울인데 서울에 행정기관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행정수도를 옮긴다. 이 말은 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옮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호 전 의원. 그러니까 예, 오늘 계속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데 예, 아니, 제가 네. 드린 질문이 그럼 이제 이재호 전 의원 주장하시듯이 수도를 옮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예. 문제가 생기냐는 거죠. 그 수도 옮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수도를 옮긴다. 그건 설명이 했잖아요. 수도를 옮긴다는 게 서울을 청와대, 옮긴다는 국회, 게 대법원 서울 간다. 옮기는 게 예. 무슨 말이죠? 그게 세 가지 서울이라는 이야기- 도시는 여기 있어. 이건 못 옮깁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있고 서울이 수도인데 네,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수도를 옮긴다는 대한민국을 옮긴다는 거지. 아이고 그러면 안 돼. 그럼 나머지 이 서울에 안 사는 국민들은 어디 그런 삽니까 의미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예. 김 의원 주장도 김 의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 그게 왜 안 맞냐 그러면 내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인도네시아가 말이죠.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잖아요. 자카르타가 이제 홍수가 많이 오고 지진이 나고 그러니까 수도를 2024년에 수도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계은행에서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수도를 옮겨요. 첫째, 인구 분산에 효과가 없다. 두 번째, 양극화 해소 효과가 없다. 세 번째, 지역 균형 발전에 효과가 없다. 세계은행이 딱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수도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네. 지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멈칫했어요. 중단했어요. 지금 이겁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옮긴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에 있는 거를 지방으로 옮겨서 지역 균형 발전이 되는 게 아니고 지역을 서울만큼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예. 지역을 서울만큼 발전시키자면 현재 우리나라는 17개 광역도시가 있잖아요. 광역시가 있고 250여 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예. 중앙광역기초 3단계 행정구조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앙과 광역과 이제 기초라고 지방이라고 하는 이 또 3단계 행정구역이 있잖아요. 차라리 지역 균형 발전을 한다 그러면 이 정부와 개헌을 해야 되고 여기에 기울인 그 노력 갖고 행정구의 개편을 해야 됩니다. 행정구의 개편을 전국을 한 50개 정도 광역시로 전부 지역 감정도 없애고 시도도 합해갖고 100만 단위 인구 50개. 100만 명 단위로 50개 정도의 광역 도시로 개편하고 그 50개 도시에 자주적이고 자생적이고 자조를 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저도 김종민 얘기 의원. 좀 하고. 이것이 오히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역 균형 김종민 발전을 의원. 위해서 도움이 예. 되는 거지. 김 서울 의원 옮기는 게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요. 저기 조금 약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서울은 못 옮깁니다. 서울은요. 이거 객관적인 고유의 예, 실체거든요. 예. 서울은 못 옮기고 서울의 수도의 지위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안 옮깁니다. 서울이 우리 옮길 서울 수가 시민들한테 없죠. 예, 오해받을 수 있고요. 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서울 그러니까 이 행정수도 이전이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균형 말씀드렸듯이 발전 효과가 없을 예, 거다. 예. 지금 전 세계에서 30% 넘는 나라가 영국, 일본이고요. 40% 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50%가 넘어요, 집중도가.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10% 20% 정도 집중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 이게 무슨 균형 발전이라든가 인구 분산 효과라든가 이런 걸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대한민국은 문명 국가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수도권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을 일단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효과가 예, 있을 거다. 당연히 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됐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신호탄입니다. 방아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는 서울 가야 해결된다. 그러니까 애들 보내면 서울을 보내야 되고 그다음 회사도 서울에서 창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신호탄이라는 얘기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하지 이게 시작인데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 행정수도 이전에 가장 큰 의미는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를 하신 건데 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이 고위 관료들과 국회 하는데 이분들이 대개 서울의 광화문 아니면 강남에서
저녁 먹으면서 의사결정을 해요. 거기서 대화하는 내용들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야 지방은 이거 발전해야 돼. 이거 좀 예산에 반영해달라. 이 법 만들어달라. 기본적으로 대여섯 시간씩 1박 2일 올라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된다. 이 기본적인 소통의 불균형을 깨려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이 한 2시간 정도에 반나절 안에 정말 최고 의사결정하는 분들하고 와서 대화하고 문제 제기하고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이제 거기다 이게 이제 행정수도의 기능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플러스에서 예. 균형 발전을 위한 그 이게- 이후의 시책이 또 뒤따를 것이다. 당연하죠. 이런 얘기인 거죠. 원래 그때도 그랬어요. 자, 이제 시간 없어요. 1분만 마지막. 예. 이게 행정기관을 옮긴다 하는 건 또 행정도시를 만든다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 점도 있어요. 그러나 수도를 옮긴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에요. 국가적으로. 그런데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으로 한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헌법 개헌을 해갖고 헌법에다가 아예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에다라고 못을 박자하는 이유가 그냥 지금처럼 김 의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뭐 청와대를 옮긴다, 국회를 옮긴다 이런 행정기관을 옮겨서 수도를 옮기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을 옮겨서 행정도시를 만든다고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이나 인구 분산 안 된다는 이유 예는 우리가 기업을 옮겨서 지역 발전이 되는 예는 있어요.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거제라든지 아산이라든지 뭐 천안이라든지 자. 군산이라든지 광양이라든지 이재호 전 의원 이런 거는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예. 세종시나 과천시 같은 이제 경우는 마무리하십시다. 행정기관을 옮겨도 그 지역이 발전이 안 되잖아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걸 하자고 행정기관을 하는지. 이제 설명할 옮긴다고 시간 하는 없어요. 거는 지역 아, 그- 발전에 자, 도움이 안 된단 그만하세요. 말이에요. 제 얘기만 잠깐 그만하세요. 좀 추가로. 김정민 의원 말씀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아니, 같고요. 지금 요거 얘기 됐습니다. 말씀드려야 되는 게 됐습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요. 그 위에 공공기관 이전이 따라오고 예, 알겠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충청도, 호남, 영남의 다극체제로 발전해 나가는 출발이죠. 아까 말한 신호탄이라는 얘기죠. 당연하죠. 예. 예. 다극체제로 가는 거예요. 아유, 아주 뜨거운 토론 주제답게 두 분의 토론 분위기도 매우 뜨거웠어요. 이재호 전 의원 그리고 김정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